고대 세계 정부. 요즘 막 일루미나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세계 정부가 옛날 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2한국이에요. 유라시아에 있었다는 거대한 유목제국.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가 조선을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고조선은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조선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중앙아시아에 가면 조선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이 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민족 개념의 민족 국가적 조선이 아니에요. 유목민족의 다민족 연망체로서의 조선입니다. 예, 아마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조선을 지금처럼 생각하게 된 거는 우리나라가 고려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농경국가가 됐잖아요. 농경사회 속에 고립돼 버리면서 그런 갖춰진 사관으로 봤기 때문에, 농경사관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고대 시대는 우리는요, 농경국가 아니었습니다. 유목을 했던 반농, 반목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민족 국가 아니었습니다. 한단국에도 이미 아니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 인종이 섞인 연방제 국가였고, 샤머니즘을 국가통치 이념으로, 그 다음에 발달된 천농기 문명, 반농, 반목, 화백회, 일종의 의회 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라 불렀냐? 조선이라 불렀습니다. 금나라를 뭐라 불렀어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조센. 그 다음에 그 몽골에 있던 유연족의 나라, 유연을 뭐라 불렀습니까? 주잔. 지금의 카자흐스탄, 옛날 때 뭐라 불렀어요? 주잔이라 불렀어요. 지금은 주스라 부르지만, 헝가리인들 뭐라 불렀습니까? 주르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백인 유골이 나왔다는 그 탈인 분지 있죠? 거길 뭐라 불렀어요? 주천. 또는 로우란 혹은 누란이라 불렀습니다. 그게 오늘날 터키인들이 얘기하는 투란이에요. 투란, 누란, 뭐 주르천, 주잔 다 조선이라는 발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자꾸 조선 얘기가 자꾸 단군조선 가려는데 아니에요. 조선은 여러 개의 나라가 합쳐진 합중국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유라시아에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광범위하게 존재해요. 이거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같이 생긴 얼굴에 한국말 쓴다. 그거 오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초부터 여기는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자치권을 가지고서 여러 분국 형태로 있었던 페더레이션 국가예요. 그 중에 우리의 단군조선은 이쪽인 거고, 그 중에 나머지 애들은 각자 독자적인 조선을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카스피해라 부르죠? 여기 옛날 때 주잔해라고 불렀습니다. 주잔해를 한자로 쓰면 뭐가 될까요? 조선해야. 그럼 고조선이 여기 있었냐? 우리가 생각하는 고조선은 여기 없었죠. 여기 있었지. 하지만 그러한 연방제 시스템을 가졌던 세력들이 이 일대까지 다 있었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었다. 이거 한방국이랑 똑같은 내용 아니야. 이게 다 이렇게 중앙아시아에도 교과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살았다. 유럽까지 다 들어가 있었다. 이 지역을 아우러서 통치했었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있어요. 뭐씨 이런 얘기만 했다 무슨 환빠를 몰리는데, 아니 남이 나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거를 그래.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거 몰랐잖아요. 남이 나라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냐. 러시아도 이 얘기가 있어요. 러시아, 그 다음 프랑스, 영국, 브리타니카 이쪽에 사전 같은 데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다 나와요. 몽골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단국에서 나왔던 그 12한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예요. 그러나 이 국가를 단일민족 국가로 본다는 건 오바다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서 이거를 섞어서 원래 실체가 뭐인지 찾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이거 1달러에 나오는 이거 전시관 이런 거, 피라미드 이런 거, 이것만 나왔다 막 우리나라에서 막 눈이 뒤집히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사탄이 어쩌저쩌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원래 이러한 고대 연방 국가를 가졌던 나라의 심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느냐? 이거 잉카 문명 거예요. 잉카 문명은 얘네들이랑 상관없잖아. 근데 똑같은 심볼이 남미 대륙에 이렇게 있으면 유물로 나와요? 거기만 있나? 몽골 울란바토르. 요거는 약국 표시예요. 피라미드에 전체 이렇게 쓴다고. 이거 울란바토르 시내 보이세요? 요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이세요? 울란바토르 시내 피라미드 모양으로 길을 만든 다음에 굳이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일직선으로 얼마나 좋아. 여기 평지인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순환도를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에 여러분 울란바토르 징기스칸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있죠? 그게 여기에 있어요. 꼭대기에.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여기 위치에. 여기가 울란바토르 시청입니다. 몽골을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도시계획을 이런 식으로 해요. 얘네들도 사탄인가? 막 갖다 붙이죠, 그냥. 요즘 인터넷 음모론 보면은. 이거 우리나라 노고당, 마고할매. 우리도 피라미드 위에다 이렇게 까마귀를 올려놓습니다. 이게 눈이에요, 눈. 이게 제주도에 가면 거욱대라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까마귀에 이게 여기 눈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전선에다 뭐 피라미드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전통이에요. 고구려 무덤 다 그런데. 이거 조선시대 때 이거 하는 유교 풍습, 뭐 농자 천하지다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유목민 문화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 이거 있습니다. 저기도 여기인데. 여기 이제 카톨릭 애들 쓰는 거. 카자흐스탄. 한탱그리. 한탱을. 산의 태양. 심볼로 쓰고 있죠? 이거 절대 사탄의 상징이 아니야. 이걸 사탄의 상징이라고 하면 한민족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이거 카자흐스탄 철도공사. 태양에 이렇게 산의 태양. 똑같이 나오죠? 요거 이제 카자흐스탄에는 호텔.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다 이거 우리 전통 문화예요. 우리나라도 있잖아.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유라시아의 공통적이었던 사상이고 저런 사람들이 유럽에도 가서 지금 지배층을 형성했기 때문에 똑같은 심볼을 쓰는 것뿐이라고. 이거 현재 카자흐스탄 평화의 피라미드. 이게 나오게 설계를 해놨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카자흐스탄의 0.몇 %밖에 안 될걸? 그 중에 제가 이걸 알죠. 그래서 이거 카자흐스탄 가서 거꾸로 카자흐 정치인들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너희 도시계획할 때 이렇게 한 거 알아? 막 그러고. 끝내주는 건데? 막 그러고. 그래서 스키타이 민족은 절대 단일 민족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당국에 대한 색적 단일 민족 아니었어요. 아니 생김새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단일 민족이 됩니까? 흰색 피부, 검정색 피부, 황색 피부가 나오는데 다민족이죠. 하지만 아이덴티티는 뭐 조선인 혹은 뭐 12황국인 이런 식으로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졌어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민족사관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헷갈리지 마세요. 미국 생각하세요, 그냥. 고대의 조선이나 12황국은요,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그러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 특수하잖아요. 미국 쪽이라는 건 없잖아요. 미국 민족 이런 말 없잖아. 왜? 거기는 이민자의 나라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살지만 공통의 언어로 영어를 쓰고 자기네들은 어디서 왔던 상관없이 미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고대의 고조선이라든가 12황국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DNA를 가진 지배계급이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서양이 지배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한당고기에 나오는 지도자들 이름 중에 100% 제가 확신이 간다라고 느낌이 오는 사람들만 적은 거예요. 거불리함, 모사라, 발길이, 양훈함 등등 나오거든요. 12황국서부터 단군, 고조선시대까지 왕들의 이름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민족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랑 별로 혈연 관계 없네?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거불리 한웅. 이게 아마 신시의 달 3대 환웅일까 그럴 거예요. 거불리 한웅이. 거불리 한. 이 거불리 한 뭐예요? 이거. 가브리엘이네. 엘은 천사라는 의미거든요.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엘은 다 천사입니다. 이름은 가브리, 미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에요. 오늘날은 그냥 가브리에서 그냥 통째로 불러버리죠. 원래는 앞쪽까지만 이름입니다. 거불리 한도 거불리까지가 이름이고 한은 직책이에요. 왕이라는. 그러니까 거불리 한의 이름은 거불리예요. 가불리의 이름은 가불이라고. 뭐 이거 바로 똑같네. 또 모사라 하는 모사라. 이거는 고구려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고구려를 저쪽 탈인분지 중앙아시아에서는 고구려가 아니라 모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던 거. 발귀리. 이거 그 태오이 환웅의 시대 때 있었던 그 철학자예요. 테오보키랑도 친구였다고 하는데 발귀리라는 이름 자체가 한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존재하느냐? 독일에 존재합니다. 발퀴리. 지금도 독일 사람 이름 중에는 발키리가 존재해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에서 발키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와. 뭐? 이거 외국인 있네?
근데 독일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유럽계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부산 가덕도에서 나온 DNA 어디계예요? 독일계입니다. 그럼 맞네. 우리나라에서 발키리란 독일 아니면 북유럽 계통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맞네. 왜? 우리나라에서 북유럽계 DNA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 살았네. 한반도에 이런 유럽인들 살았었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DNA로도 증명이 되고 문헌상의 이름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발키리 이 발키리 이런 이름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쓴 이름 아니라고. 외국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운한옥. 양웅이란 건 원래 12한국 중에 양운국이라는 이름도 있죠. 그쪽 출신이네. 양국 출신. 양운은 유연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등등등등 하게 되면 출신 민족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유태인도 나오고 고구려, 독일, 그 다음 몽골, 카작, 스키타이, 부여, 신라 등등. 이게 혈연계승이 아니구나. 고대 삼국시대 말고 고조선 때까지는 왕은 혈통계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위하는 겁니다. 중국 역사도 보면 요임금하고 순임금 혈연관계 없죠? 다 양위해줬죠. 우리나라도 양위했어요. 누구한테 준다? 기록상은 그러죠. 철학적으로 도덕성이 있는 사람, 존경받을 인물한테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애초부터 12한국에 있던 고조선에 있던 다민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한 민족이 계속 지도자를 하면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돌리는 거예요. 단 임기는 종신제. 하지만 이렇게 이번에는 한국인이 했으면 다음번에는 몽골인, 다음번에는 독일인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불만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 정부지 뭐가 세계 정부야. 전 세계 민족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 공동체 바운드를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 이걸 재현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그랬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했던 백색머리 얘기해 볼게요. 이게 백색머리를 했던 사람들이 기록이 다 나오는데 이게 유럽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뭐지? 얘기를 까먹었다. 레골러스인가? 하여튼 하는 애, 반지장이 나오는. 얘 머리카락 백색에 피부 하얗고. 엘프족이 어디에 삽니까? 산꼭대기에 산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항상. 산에 살고. 그리고 안 죽는데요. 엘프족들 보면 불로불사라는 얘기 하잖아요. 특징, 활을 잘 쏨. 얘 활 엄청나게 잘 쏘는 걸로 나오죠, 영화에서도. 근데 그게 희한하게 동이족 얘기할 때랑 똑같아져. 우리나라. 그렇죠? 동이족의 지도자는 백색 머리카락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도자 중에 그런 DNA도 나왔고 전설도 있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서양인들이 얘기하는 엘프 전설과 너무나 똑같은 거야. 자, 근데 이거는 공자가 얘기했죠. 옛날 춘추시대 때 뭐라 했으니까 설문세자에서 동이란 동쪽에 사는 사람들로 오직 동이만이 대의를 따르는 대인이며 동이의 풍속은 어질다. 어진 사람은 장사하는 법이라 그곳의 군자는 즉 뭐예요? 동이족의 지도자는 죽지도 않는다. 고로 공자도 도가 행해야지지 않으니 나는 군자 불사지국인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동이족을 다스렸던 지배층은 평균 수명이 길었다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거잖아요. 군사 불사지국. 그러니까 군자가 왜 안 죽었는데 죽긴 죽겠죠. 수명이 길었나 보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 한단국엔 백부인이 있었고 이 백부인 하얀 머리카락을 한 사람인데 켈트족 신화와 비교해보면 비슷하다예요. 둘 다 하얀 머리카락, 산 위에 살고 그리고 항상 고목나무 옆에 있습니다. 왜? 얘들이 샤먼 계급이었으니까 활 잘 쏘고 오래 살았대요. 근데 마침 동이족의 지도자는 오래 산대요. 자, 한단고기를 보면 진짜 지도자들이 재위기간이 빵빵합니다. 100년 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오래 살았나 보네. 고대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오래 사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저 하얀 머리카락을 했던 저 첨산 고산지대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문명을 전파해줬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길었나 봐요. 길었다는 얘기는 중국 문화에도 나오고 켈트족 전설의 엘프족 이야기에서도 보면 수백 년을 산다는 얘기가 나오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단국이 진위 여부를 할 때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재위가 이렇게 길어? 하는데 이게 유럽의 신화라던가 중앙아시아의 기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걔네들이 수명이 길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조만간 우리 이제 150세 삽니다. 의학 발달로. 그러니까 뭐 150세 정도 살다면 재위기간 100년은 뭐 너끈히 채우죠. 내가 50세에 왕이 된다면 100년 못 채우겠습니까? 평균 수명 150년이면 채우지. 가능해지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주 허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기록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절판됐는데 이부의 7달들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한국인의 DNA 서열이 노르웨이나 북부 스코틀랜드의 어부들에게서 나타난다요. 왜? 한국인의 DNA가 노르웨이, 덴마크 이쪽 사람들 DNA에서 나온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노르웨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모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 또. 왜? 한민족 DNA 속에 백인 DNA가 섞여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 왔던 그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 태우의 그 환웅 때 있었던 발퀴리라고 했던 철학자가 그 발퀴리 이름 자체를 누가 쓴다고 했어요? 북유럽 계통,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근데 그쪽 사람들 DNA, 스코틀랜드는 누구예요? 켈트족이잖아요. 아까 제가 했던 엘프족들. 그런 신화를 가진 사람들이 DNA가 우리랑 유전자 DNA가 겹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서양 애들도 미스테리예요. 왠지 아세요? 여기 북유럽에 있고 중간에 없고 한국에서 뿅 나타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중간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거겠죠. 천산에서부터 동서로 갈라져 나갔기 때문에 그때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그러한 하얀 머리카락, 우리가 아까 했던 백부인 이런 사람들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DNA가 지금 한국인 속에 적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그 다음에 부여에는 오부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중앙에 대사.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계르부, 순노부, 소노부, 관노부, 절노부 해서 5개의 부서에서 오부제라고 하잖아요. 고구려 오부제는 부여의 오부제를 복사한 겁니다. 근데 그 제도를 보면요, 천문이에요. 예. 요건 제가 추정으로 이제 만든 제도인데 뭐냐, 고구려의 이러한 오부제는요, 동서남북 방향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신도에서는 자천용 500거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별자리랑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왕에 해당하는 게르부 고씨는 북극성을 상징하고 나머지 귀족 계급이 뭐 순노부, 전노부 이런 것들은 천문학적으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있는 황도 12궁 중에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결정하는 황소, 정갈, 사자, 물병 자리를 상징하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된다? 바로 티베트 불교에서 얘기하는 만다라. 가운데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이상적인 불국토, 나라, 샹그릴라 그러라고 그러죠. 이게 있었다라는 전설이 있잖아요. 이게 인격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만다라를 이렇게도 그린다고요. 그래서 가운데 북극성의 위치에 석가모니를 놓고 사자, 물병, 황소, 정갈자리 이렇게 해서 황도 12궁을 묘사하는데 이게 기독교에도 있어요. 똑같이. 요거 만다라거든요. 가운데 석가모니, 여기는 예술났습니다. 4명의 천사, 여기는 4명의 보살. 같은 구조예요. 이거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만도리야. 만다라, 만도리야. 뭐가 달라요? 애기나 아기나 똥이 됐던 덩이 됐던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제도예요. 유대인들과 한국인이 계속 겹치고 있죠, 지금. 왜? 천산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오부제지요. 가운데 게르부 고씨를 중심으로 관노부, 서노부, 절노부, 진노부 나오는 거 있죠? 천문을 따서 만든 제도거든요. 황제는 북극성 중앙의 자리에 있으면서 동서남북을 관리한다는 이 제도.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의문이 들죠. 구이족이 12황국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3수로 나눠서 국가를 만듭니다. 고조선은 하나가 아니에요. 마한진한 변환으로 3분할 국가입니다. 그러면 구이족이 3분할 국가로 12연방을 어떻게 만들까?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책에서는 여러 번 봤어요. 구이족이 12연방을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3수 분할 원리에서 국가를 분할해서 통치했다. 어떻게? 답이 이 그림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림.
여기도 또 오부 제도가 뭐예요? 중앙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다고 했죠? 이 제도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왜? 천문을 모방해서 만들었으니까. 그게 이겁니다. 국가는 세 개로 분할해서 다스립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중앙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셋에서 나가요. 세 부족에서. 가운데 중앙에서. 이 중앙의 국가를 3등분하면 어떻게 돼요? 3, 3, 3.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손민족이라 불렸던 구이족, 즉 천손민족만 지배계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천손민족이 아니라 지배계급은 못해요. 옛날 때는. 바로 그 구이족들이 국가를 3분할을 해갖고 각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9명이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분국을 갖게 되면은 이 세 나라가 전체 몇 개의 분국을 갖게 됩니까? 칸의 수가 몇 개예요? 4, 3, 12, 12개 나오잖아요. 오부제를 기반으로 해서 3국가 시스템으로 12황국을 건설한다. 가능하잖아요. 천문에서 온 거예요. 천문에서. 고대 이런 시스템이 있었을 겁니다. 요건 제 소설이에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홍수를 피해갖고 이런 식으로 넘어온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동이족이 바로 9개의 민족이니까 구이족이다 해서 이 지역에 살게 된 겁니다. 이거 다 아시죠? 중국 애들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동이족은 중국 동부에 살았다. 자, 그럼 이 사람들과 동북의 만주 사람들과 혈연관계는 어떻게 되냐? 같은 민족이에요. 실질적으로 고조선의 고인돌이라든가 분포를 보면은 중국 동부서부터입니다. 동이족과 우리 이 만주에 있었던 고구려라든가 발해라든가 이쪽 사람들은요, 같은 계통이에요. 구이족과 같은 계통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진짜 같은 계통이라면, 제가 아까부터 북방계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 동부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게세르, 박혁거세, 태무진, 즉 대무신 왕, 철몬, 주몽, 올지모돈, 을지문덕 이런 식으로 몽골계라던가 뭐 투르크계라던가 이런 왕들의 명칭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영역이었다며. 그렇죠? 문화상으로 아까 보니까 뭐 이족, 강족, 이수족 이런 애들이 뭐 동부 해안에 가서 동이족이 됐다는 중국 문헌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문헌 기록만 있고 거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라를 건설해서 다스렸느냐? 나옵니다. 이름, 양자강 유역에 있었던 국가의 왕 이름이나 지명을 보면 이게 고대 몽골어, 투르크어, 선비족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뭐, 저기 고수, 이거 카슈죠. 그다음, 마오뚱이 뭐예요? 모돈, 묵돌선으로 할 때 묵돌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문덕입니다. 을지문덕 할 때 문덕, 모돈. 그 다음에 우저, 이게 뭐예요? 올지족.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쫙 보잖아요? 그러면 오나라 왕, 월나라 왕, 초나라 왕, 그 등등등등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게 돌골족, 흉노족, 퉁구스족 막 이래요. 진짜 중국 동부의 왕들이 북방민족이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삼국사기에 나오는 신라 천문대 위치가 양자강 유역입니다. 신라가 스키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천문대 위치도 여기서 나오고 여기에 지배자들의 이름이 고대 북방민족의 이름이에요. 맞네. 일치하네. 중국 역사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 중국 서남부, 이 티베트에 있던 고산지대 사람들이 양자강 유역으로 이동해서 동이족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맞네. 다 같은 말로 일치해서 얘기하고 있네. 단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일 민족은 아니었다예요. 그래서 동이족의 발음이 뭐냐? 중국 발음은 똥이주입니다. 똥이주. 동이족인데 아까 이제 중국 동부 해안에 살던 사람은 동이족인데 만주에 살던 사람들 뭐라 불렀어요? 동호족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똥후주. 그건 동이족과 동호족은 같은 종족일까요? 물론 같다 그래요. 그냥 같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찾아야죠. 이 동호족의 호 있잖아요. 오랑캐 호자. 호를요, 일본 발음으로는 고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일본 발음은 그 중국에서 온 발음이에요. 지금 중국 애들이 쓰는 거는 여진 발음이고 우리는 당나라 때 발음을 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송나라, 당나라 때의 한자 발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발음도 같이 참고해야 돼요. 왜? 고대
중국에서 썼던 한자 발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동호라고 부르잖아요. 호. 중국 애들도 후라 불러요. 그런데 일본은 고입니다. 신호등을 뭐라 불러요? 일본 말로 신고도. 학교, 히읗 발음이죠? 일본 말로 뭐라 그래요? 깎고, 기역 발음입니다. 동호족은요, 똥구주, 퉁구스라는 소리예요. 동호족이라는 발음 자체가 물론 동력동자를 써서 동쪽에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퉁구스족을 동호족이라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게 기역으로 변하거든. 똥꼬가 아닙니다. 퉁구스. 민족 족자를 우리는 족이라 발음하고 중국인들은 주라고 발음해요. 이 주라는 발음이 고대 투르크로 민족 할 때는 스입니다. 스. 스, 주, 족. 왜냐? 한자 발음은 민족마다 달랐기 때문에. 퉁그스족이라는 건 동호족이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이족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발음이에요, 이게 다. 한자를 써놓고 발음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계 언어로 숫자 9가 터그즈입니다. 숫자 9가 터그즈예요. 그리고 우리는 퉁구스계 언어예요. 퉁구스, 터그즈. 그리고 우리는 장남부족이거든요. 왜냐하면 탱글리시나 하면 장남부족들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걸 카이사르라 부르거든요. 장남이 중앙아시아로 퉁구시예요. 터그즈, 퉁구스, 퉁구스, 동호족. 동호가 기역으로 바뀐댔잖아요. 퉁구스, 동이족. 9개의 부족이잖아요. 터그스. 그렇죠? 그게 여기 있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에 이쪽 애들과 이쪽 애들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동호족이라 부르고 여기는 동이족이라고 부르니까 다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둘 다 한자로 썼던 거고 원래 발음은 퉁구스입니다. 그냥. 퉁구스란 말이 뭐예요? 9개의 종족. 딱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중앙아시아를 알아야 찾아냅니다. 이거는. 그랬는데 또 유태인 나와. 응?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중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해방시켜주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남았던 유태인들을 예즈드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즈드족 유대인들의 심볼이 공작새예요. 왜? 공작의 날개를 쫙 펴면 태양처럼 보이거든. 태양 속에 있는 새, 삼조고. 그 쓰는데 얘네들이 쓰는데 이게 몽골어로요. 공작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타거스. 타거스입니다. 퉁구스, 퉁구스, 터그즈, 타그스, 동호, 동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유태인들도 뭐 12지파 얘기하잖아요. 우리 12왕국이 있었어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홍수 신화? 우리도 있어요. 바벨탑 신화? 우리도 있어요. 진흙으로 인간 만들었다? 우리도 있어요. 이거 왜 다 겹칠까?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또 뭐라 그러냐? 중국 동부지방에 살았다는 사람들을 도화석이라 불렀습니다. 민족 이름이 그냥 도화석이에요. 타화시라고 부릅니다. 타화시. 원래 도화석은 돌입니다. 돌. 돌인데 중국 동부지방에 살았던 동이족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한자로 도화석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민족 족자가 아니잖아. 그런데 도화석이라서 민족으로 부릅니다. 인식합니다. 왠지 아세요? 음차 문자. 시. 뭐예요? 퉁구스. 시. 주. 족. 그쵸? 발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스. 시. 주. 족. 다 민족 족자를 읽는 여러 발음인 거예요. 그래서 도화석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동이족, 토카스, 퉁구스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한자표를 이렇게 쓴 이유가 뭐예요? 음차표기니까 그런 거예요. 퉁구스를 음차표기하기 위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거 화잖아요. 화니까 어떻게 돼요? 기역으로 바꿔야지. 타화시라니까, 그러니까 타오쿠스, 그러니까 퉁구스란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